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뉴딜 펀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이제 우리 최백은 교수님 또 자세히 분석도 해주셨는데, 이 뉴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뉴딜 펀드를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연일 언론을 통해서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간단히 뉴딜 펀드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펀드라는 것은 아마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을 해봤기 때문에 익숙할 텐데요. 펀드는 이제 저는 기금이지요. 돈을 모은 거죠.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이제 돈들인 겁니다. 그 돈을 모으는 방식은 이제 공개로 모으는 방식이 있고 개인적 사적으로 모으는 방식이 있고 그러는데. 후자 같은 경우가 일종의 사모펀드 같은 경우들이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공모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어쨌든 간에 이런 돈들이고, 그래서 그걸 수익을 추구하는 돈들이 모인 돈들이 일단의 펀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럼 이제 뉴딜 펀드는 뭐냐면은 정부가 이제 한국판 뉴딜을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선언을 했잖아요. 추진하겠다고요. 그러면 그 뉴딜이 기본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압축이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디지털 산업과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그린 산업과 관련된 어떤 인프라 시설들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린 산업들 같은 경우라면 뭐 태양광 무슨 뭐 발전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요. 뭐 디지털 같은 경우라면 만약에 5G 통신망이라든가 5G.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인프라 시설들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소위 말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죠. 투자가 필요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투자 자금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조달하는 방식은 크게 봤을 때 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금을 조달해서 소위 말해서 공기업 형태로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부의 재정 부담도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제 민간 자금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를 하지요. 민간 자금도 유치를 하는 이런 대개 이제 방식이 있었는데 이 민간 자금 영역을 조금 더 좀 이제 그러니까 개방을 하자 이거죠. 일반인들한테요. 일반인들한테 이제 그걸 개방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민간 자금들이 이런 인프라 시설에 들어올 때 보면요. 최소한 수익률을 보장을 요구를 해요. 그렇겠죠. 수익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겠죠. 이제 뭐 새로운 도로를 닦게 되면은 그 도로 운영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만약에 기대한 만큼 수익이 안 생겼을 때 그걸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보상해달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수익률의 보장을 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땅 짓고 헤엄치기 식의 사업이 많이 된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런 큰 돈을 투자하려면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개입을 하고 금융사들이 되게 많이 개입을 하고 그런다. 그런 게 보장이 되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사들의 수익을 이제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정부가 민간기업에 돈벌이 해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과거에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생기는 이제 만약에 이익이 확실하다면은 이 이익을 일반 이제 그러니까는 시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좀 이제 그걸 돌려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것을 뭐냐면 그 사업이 지역에서 이루어질 경우 어떤 특정 지역 공간에서 이루어질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는 특히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 그러니까는 이게 지원이 된다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는. 이제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이 7월 20일 날 이제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수익을 모두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추진하라. 하니까는 알겠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시민 참여 이런 형으로 이렇게 이제 이 뉴딜 펀드가 지금 이제 기획되고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판 뉴딜, 그러니까 총 한 160조 정도 규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일부를 그러니까 이 펀드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투자처도 제공을 하고 또 국가적으로 봐서는 뭐 자금도 또 모을 수 있고 해서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금을 그럼 대략 어느 정도를 모으겠다는 거죠?
정부에서? 지금 이제 그 기획재정부에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여당인 민주당에서 내부에서 예. 이제 뭐 초안 정도 비슷하게 이제 아이디어 정도 차원에서 나온 얘기를 보게 되면은 여당 안? 예. 예. 한 160조 정도에서 예. 한 민간을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끌어들이는데 예. 일반 절반이면 한 80조 되는 거 아닙니까요? 80조.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 개인들한테 모으는 건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 그리고 이제 민간이라는 게 어떤 개인들도 있지만은 사실 그 관련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사업체들도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디지털 같은 경우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공공기관이 KT 같은 게 있고요. 아,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린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에너지와 관련된 거니까는 한정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공공기관 예. 중에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들도 이제 참여를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아하. 일반 순수한 그러니까 개인들한테는 한 10% 정도로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10% 정도 한 뭐 16조 16조. 정도? 예. 아, 16조 정도만 모으겠다. 아, 개인들에게. 예. 일단 목표를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예. 예. 근데요, 지금 예. 이 방송되는 게 보면 수익률이요. 예. 3%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나오던데요. 예. 이 정도 수익률이면 이 뭐 16조가 아니라 이거 160조도 다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 당연하죠. 그렇죠. 예.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뭐 1% 안팎이잖아요, 정기예금. 그렇죠. 정기예금 금리가 1%씩 안 나와요. 은행에 예, 보게 예. 되면요. 예. 그러니까 3%면 요새 그러니까 저축은행에서 그렇게 저기 2% 미만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안전하게 그러니까는 이 수익 추구하려면은 예. 1년에 그러니까 2% 이상 내기가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요. 예, 근데 예. 3% 준다면은 이건 뭐 대한민국 돈들 다 아마 이리로 들어올 겁니다, 아마요. 그렇죠. 지금 뭐 예. 유동 자금이 한 3천조 넘지 않나요, 지금? 3천조, 최소 3천조 정도 생각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GDP 대비 이게 그러니까 보게 되면 한 168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GDP가 2천조 조금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3% 하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는 뭐 누구나한테나 돈 벌 수 있는 게 그렇죠. 좋은 거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보자면은. 근데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예. 내용이 예. 언론들이 좀 약간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보도를 좀 이제 기자들이 예. 좀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쓰는 부분이 있어요. 아,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펀드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 일반적으로 가듯이 원금에 대한 그러니까는 그 이 손실 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예. 투자는 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수익을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완전하게 해주는 것도 보장을 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건 사기입니다. 그렇죠. 불안전 예. 판매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본시장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자, 원금은 보장을 하겠다. 예. 근데 원금 보장을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하냐면요. 예. 자, 예를 들어 만약에 1억을 만약에 자금을 모은다고 할 때 목표를요. 예.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민간 자금이 한 5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예. 그럼 정부 자금이 한 5천만 원 남에 들어오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하다가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원금을 까먹는 거잖아요, 일종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한 30% 까먹었다면 7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1억을 그렇습니다. 투자했는데. 예. 그러면 이제 그 7천만 원을 이제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들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날아갔는데 뭐냐면은 이제 그 순위를 정하겠다 이거죠. 아, 예. 민간 자금들한테 먼저 이제 그러니까 그 순위를 주겠다 이거예요. 아, 정부는 손해를 보고 그렇죠. 손해를 보고 민간은 그대로 원금 보장해 주겠다. 예, 그게 중요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선순위 대출이라는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예. 웬만큼 손실을 보더라도 예. 원금은 이제 보장된다는 것이지 그것도 100%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서 깡통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최악의 경우 뭐 100% 손실을 볼 수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만약에 100% 손실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예를 들어준 대로 보자면은 50% 손실을 볼 수는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일종의 안전장치를 예. 이제 만들어 둠으로써 그러니까 원금 손실을 그러니까 막겠다는 것이고요. 예. 예, 예를 들면 정부가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손실 보더라도 예. 그건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예. 정부가 그렇죠. 재정을 기획해서 경제 정책성으로 했는데 그거 가지고 사업이 실패했어. 그거 가지고 국민들이 뭐를 항의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한테 돈에 대해서 물어낼 수는 없어요. 지지율은 떨어지겠죠. 예,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정권으로 심판받는 거죠. 아,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또 드는 의문이요.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뉴딜 펀드를 하겠다는 게 그렇다면 이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데 이 캐를 보는 게 이
수익을 보는 게 부자들 아니겠냐. 지금 돈이 예. 있는 사람들이 펀드를 살 거 아니에요. 예. 부자들에게 좀 특혜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그래서요. 아까 제가 좀 설명하다 이제 설명이 좀 이제 중단된 게. 예. 자, 그 이제 수익률을, 최소 수익률을 이제 보장해주는 방식을. 예. 국채 수익률 정도. 국채 수익률이 한 1% 안 되죠,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되게 이 펀드를 3년 내지 한 5년 만기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요. 예. 그럼 3년짜리 지금 만기 국채가 한 예. 0.8%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1%도 안 돼요. 예. 연인제니까요. 예. 그럼 이 정도는 이제 보장해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정부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민간 자금을 유치를 안 하고 예. 자기 돈으로 했을 경우에는요. 예. 결국 국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부가 자금을 조달해더라도 0.8% 이자 비용은 나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이건 나가죠. 그렇죠. 예. 나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러니까 민간한테 보장을 해주더라도 그건 특혜가 아니라 이거예요. 아, 예. 어차피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재정이 들어가는 0.8%. 그렇죠. 그래서 그 세금을 예. 가지고 그러니까 보상을 해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 예. 그래서 국채 수익률을 최소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거고, 아,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이제 해가지고 예. 한 3% 정도를 예. 목표로 가는데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상품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예. 근데 예시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그 3% 수익률 보장으로 이렇게 이제 한 거고요. 아, 예. 단순화시켜서 보도를 합하는 거고. 예. 진짜 3% 보장해주게 되면 이건 아까 앞에 있을 때 대한민국 돈도 다 일로 들어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했는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7%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아. 최소 보장해 주는 건 원금 손실 보장해 주는 거고 예. 막는 거. 그다음에 예. 이제 국채 수익률 정도까지 보장해 주는 거. 예. 여기까지가 되게 이제 안전장치로 해놓고 아. 플러스 뭐냐면 조세 혜택을 주겠다 이거죠. 조세 혜택이요? 그 세금, 예. 세금을 좀 덜 그러니까 받겠다고? 펀드 배당 수익률을 해서 되게 예. 15.4% 뛵니다. 우리가 아. 은행 이자에 떼듯이요. 예. 근데 그걸 한 5% 정도로 이제 줄여주겠다 이거죠. 아, 세금을 15%에서 5%로 줄여주겠다. 그리고 이것도 뭐 예. 분리과세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자 소득이나 이런 것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은요. 예. 종합소득으로 이제 합산해서 이제 세금을 그러니까요. 매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3억 원 이상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액 투자니까는 예.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분리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거죠. 3억 원 이하는. 세금을 안 깎아주는 대신에 예. 합산해가지고 하는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더 많이 세금을 누진적으로 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걸 분리과세 해주게 되면 그것도 혜택이잖아요. 그렇죠. 예. 세금을 적게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3억 원 이상 투자하는 사람들에서는 분리과세를 주겠다. 이런 혜택을 이제 유도를 하겠다 이겁니다. 아, 그래요? 3억 원 이상에게 분리과세. 아, 제가 알고 이건 3억 원 이하에게 분리과세 5%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억 원 이하에는 5%. 아, 5%고. 예. 아. 그러니까 3억 원 이하는 그러니까 아예 세금을 깎아주는 거고. 예. 3억 원 이상은 15.4%를 매기는데. 아, 그러니까 예. 이제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서 과세를 안 하지 하겠다. 않고 분리과세를 예. 요것만 따로 떼겠다는 거고. 예. 아, 그리고 하나 또 꼭 좀 여쭤보고 예. 싶었던 게. 예. 이 뉴딜 펀드 활성화 방안으로요. 예. 지금 뭐 퇴직연금 얘기가 나와요. 이거를 좀 예, 맞습니다. 도입하겠다. 이게 사실 예. 우리 퇴직연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직장인들이 굉장히 좀 인식이 안 좋잖아요. 이게 너무 저조하니까 맞습니다. 수익률이 1%대 맞습니다. 뭐 안팎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퇴직연금을 이쪽으로 좀 연계해서 하겠다. 이거 좀 괜찮은 생각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뭐냐면은 퇴직연금을 그러니까 이쪽에 만약에 그래서 한 3% 정도 수익이 된다면은 예. 지금 이쪽으로 옮기는 게 낫죠.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소위 연말정에서 세금 혜택 정도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다 지금 이제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수익률 보게 되면 워낙 이제 불만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그다음에 그걸 하려면은 좀 이제 몇 가지 이제 시행령 같은 걸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예. 뭐 이제 신용보증기금도 이제 신용보증도 좀 이제 장치도 좀 하고 예. 이런 것도 좀 이제 안전장치도 좀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예. 좀 이제 안정성을 좀 더 강화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자신의 노후에 이제 이 돈을 근데 이제 이게 만약 손실 보게 되면 또 이제 불안감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금 이제 검토 중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퇴직연금 얘기 나와서 이게 지금 퇴직연금이 지금 한 220조가 넘는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왜냐면 예. 우리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 개인이 운용할 수도 있잖아요. 투자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사실 거의 없잖아요. 이 전문가가 아닌데 어디 투자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돈을 여기에 이제 투입을 하면은 뭐 다 괜찮을 것 같아서 직장인들도 괜찮고 국가적으로도 괜찮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돈벌이 해주는 거예요. 금융회사를 결국은 이거 운용을 하면서 자기들 운용 수익률만 적용하고 개인들 그러니까 수익률을 높여주지를 못하면서 참 이제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연금도 조금 손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그 외 1년쯤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필승 코리아 펀드 가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어디 맞습니다. 은행 창구 가서 저 생애 처음으로 이런 펀드 가입해본다 그러면서 근데 그때 왜 저 소부장 펀드라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에 관련한 그런 펀드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50% 이상 수익이 나셨다면서요, 요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일본이 이제 그러니까 경제 도발하면서 소부장 산업 육성을 하는 게 이제 경제 정책적으로 이제 확보가 됐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정부의 정책 자금이 투입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산업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육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그 산업들이 이제 그 사업 기회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성장의 혜택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이제 그러니까는 연계시키게 되면요. 그게 이제 뭐 정권이 바뀌어서 그 정책이 중단될 경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걸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기 때문에 그 혜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오늘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아까 그 국채 수익률 플러스 알파 부분에서 알파 부분을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냐가 저는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그 수익을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장치 없이 그러니까 보장해 준다고 하면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사기성으로 될 수도 있고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좀 연계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알죠. 안동사랑 상품권이 있어요.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만 상품권을 파는데 한 90만 원 10% 할인해가지고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는 그걸 구입한 사람은 1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해주는데 중앙정부에서 한 8%, 한 8만 원 정도는 8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예산으로요. 지자체에서 한 2만 원을 그러니까 투입을 하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가게한테 싸게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이 결국은 지역사회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효과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효과를 받는데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을 지금 곧 국회에 제출할 건데 정부가 거기에 이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한 10조 정도 배상이 되고 있어요.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는 뭐냐면은 지자체들에서 요구하는 걸 다 수렴해 보니까는 한 30조 정도 수요가 있다. 3배나. 그래서 그걸 이제 지원해달라는데 정부에서 만약에 30조를 만약에 받아들인다면은 20조를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20조에 대한 8%면은 1조 6천억 원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1조 예산에요. 6천억 원. 그러면 1조 6천억 원이면요. 1조 6천억 원 수익이면 어느 정도 저기 그 상품권을 만들 수 있는 1조 6천억 원이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까 국채 수익률 플러스 2% 해가지고 3%를 만들어 갈 때는요. 그럼 2%를 더 수익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1조 6천억 원이 1년에 수익이 나오게 하려면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80조 정도가 그러니까는 이 상품권을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80조를 그렇죠. 아까 1조 6천억 원 나누기 0.0이니까요. 그러니까는 80조 정도를 그러니까는 이 상품권을 팔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1조 6천억 원이면 80조를 돌릴 수 있는 거군요. 상품권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 상품권으로 그러니까는 이 기대 수익을 일부를 이 보상해 주자 이거예요. 이 뉴딜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국채 수익률 이상의 그러니까 원금 보장되고 국채 수익률 정도 나오고 은행 예금 금리 정도는 플러스 뭐냐면 자기가 그러니까는 그 상품권으로 통해서 얻는 할인 이익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걸로 보상해주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좀 도움이 되고. 그렇네요, 정말.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좀 하자 이거죠. 조만간에 한 1, 2주 내에 이 지역사랑 상품권과 연계된 뉴딜 펀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